우리 동네를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나 복지관은 참 많은데 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찾기 힘들까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쓰이는 곳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한 명에게 배정된 정부 예산은 약 1,000만 원이 넘는 정도인데요. 반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한 명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그 4분의 1 수준 남짓에 불과해요. 이 금액의 차이가 우리 삶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약 2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사회의 표심을 결정하는 주축은 2030 세대였거든요. 당시에는 2030 유권자가 60대 이상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았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인구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고 이제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 세대를 처음으로 앞질렀어요. 머릿수 자체가 달라진 거죠. 여기서 제론토크라시라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 등장해요. 이건 고령 세대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정치인들은 결국 표를 얻어야 하니 유권자가 많고 투표율도 높은 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즉, 고령층의 투표 파워가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공약이 먼저 반영되고 청년들의 목소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운 구조가 된 거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져요. 어떤 지역은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나 이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단체 여행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거든요. 생활 밀착형 복지가 아주 촘촘해요. 반면 청년들을 위한 복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주로 취업이나 자산 형성을 돕는 조건부 지원이 대부분이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청년들이 우리는 찬밥 신세인가 라고 느끼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건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당장 내일의 취업과 주거 문제가 너무 시급하다 보니 정치가 내 삶을 바꿔줄 거라는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관심 있는 20대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투표한다고 세상이 변할까? 라는 무력감이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런 무관심은 다시 청년 예산의 축소라는 결과로 돌아와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투표하지 않는 층을 위해 큰 예산을 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어르신들께 드리는 혜택을 빼앗아서 청년들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 복지가 꼭 필요해요. 다만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실제로 국회의원을 봐도 세대 차이가 뚜렷해요. 당선자 대부분이 560 세대이고 20대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의사결정 기구 자체가 특정 세대에 쏠려 있다 보니 청년들의 고민이 정책에 직접 닿기 어려워요. 미래는 어떨까요? 통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길 거라고 해요. 반면 청년층 비율은 15%까지 떨어지죠. 지금보다 투표권의 힘의 균형이 더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세대 간 자산과 기회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결국 부의 사다리가 끊어질지도 몰라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게 되면 그들을 부양해야 할 고령층의 미래도 결코 밝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요. 단순히 머릿수로 승부하는 정치를 넘어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예산 분배의 원칙을 세워야 하죠. 청년 예산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어떤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실무 중심 관료형 인재를 선호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단순히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실질적인 정책 효능감을 느끼고 싶다는 뜻이죠. 결국 정치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에요. 그 우선순위 안에 우리 모두의 자리가 공평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예산 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대 간 갈등을 넘어 함께 나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